지금 우리 야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세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구속혁명이라고 해요. 미국, 일본의 발전 속도보다 좀 느려요. 사실 구속 저하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속을 더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구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면 빈부격차라고 하나요? 잘하는 선수는 잘해요. 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선수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장점들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이 사실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가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 이후로 국제대회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성적의 결과예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요즘 젊은이들이 본인 세대보다 야구를 잘한다 못한다. 완전 잘하죠. 너무 잘하죠. 전 깜짝깜짝. 전 멘탈적인 부분, 기술, 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때 아닌 그 우리 윗세대보다도 지금 선수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게 항상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사교육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타니 선수가 오늘 홈런을 쳤어요. 그 선수의 어떤 인터뷰까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냐, 어떤 마인드로 경기장에서 타석에서 홈런을 쳤냐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이만큼 좋은 교본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 때는 그런 것들은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윗세대들은 더 그렇고요. 2024년은 이제 한 세대에 한 번 나오는 스타가 전 2명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타자로는 김도영, 투수로는 김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도영 선수의 2024년은 뭐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고요. 뭐 찬양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뭐 그중 하나만 소개하면 올해 이제 김도영 선수가 기록한 올해 WAR이 8.32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올해 이제 만 21인데 21세는 이제 선수들이 한참 성장을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살에 리그의 정상급 스타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역대 21살 타자 중에 WAR 8을 넘긴 타자는 프로야구 역사에서 김도영 선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21살 타자 시즌. 김태견 선수는 이제 19살 신인 투수인데 21살이 그 정도면 19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과거에는 뭐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선수가 와서 프로야구계에서 정상급 스타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프로야구의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고졸 선수가 프로에서 제 몫을 하는 기량을 갖기까지의 시간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살 선수가 리그의 정상급 선수가 된다는 건 갈수록 이제 드물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믿기 힘든 기량으로 리그를 압도했고 투수의 구위를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는 삼진 비율이에요. 만난 모든 타자들 중에 몇 퍼센트를 삼진으로 잡았나. 삼진은 이제 타자가 아예 칠 수 없는 공을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김태균 선수의 올 시즌 삼진 비율이 28.2%였습니다. 이거는 국내 투수들 중에 조병현 선수에 이어서 2위예요. 역대 19살 투수들 중에는 1등입니다. 그 과거의 위대한 19살이었던 류현진 이런 투수들보다 더 높아요. 정말 예상 외로 잘했던 선수가 저는 삼성에 김영웅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 선수가 30개에 가까운 홈런을 때려낼까? 과연 젊고 어린 선수가, 경험이 없는 선수가 과연 1년 풀타임 동안 주전에서 야구 전문가들은 풀로 경기를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건 있었죠. 하지만 너무나 훌륭히 시즌을 치렀고 그 이상의 많은 홈런을 때려냈고 이제는 저 선수는 이제 슈퍼스타가 될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대표팀 감독이 왔는데 그 어떤 선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김영웅 선수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의 약간 가려진 슈퍼스타가 나타났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가 기다려왔던 타자입니다. 자, 지금도 정말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 프로야구가 2012년쯤부터 굉장히 급격한 이 젊은 재능의 부족에 시달렸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스타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한 2012년부터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25세 이하 선수들의 어떤 활약 정도, 뭐 WAR을 기준으로 3건, 뭘 3건, 그 딱 5년 동안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나옵니다. 그때 25세 이하였던, 지금은 30대 초중반인 선수들 중에 스타 선수가 딴 세대들에 비해서 되게 드물어요. 특히 투수 쪽에. 이 나이는 어떤 전성기의 끝이기 때문에 야구계의 주력으로 책임지는 세대이어야 하는데 그 세대의 활약이 되게 이상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검증된 건 없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가설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컵 세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운동 영재들,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로 오다가 2002년에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갑자기 축구로 쏠렸다라는 가설이에요.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세대가 지금 30대 초중반인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까지 온 이 세대, 거기가 야구가 딱 비거든요. 이제 그게 반등이 되기 시작한 게 지금의 2017년 드래프티부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지명된 선수들. 그럼 그때는 왜 갑자기 또 좋은 선수들이 나타났지? 또 이 세대론을 가지고 이제 소위 베이징 세대라고 말을 해요. 이제 젊은 스타들 이정우부터 김태경까지 이 세대를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야구가 인기가 너무 좋은 것은 그 우리 대표팀 저 포함해서 내 책임이 그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야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좀 쉽게 말해서 세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기량적 격차가. 우리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의 발전 속도보다 좀 느려요. 지금.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투수들의 속도입니다. 공의 속도.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세계 야구계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혁명이라고 해요. 투수들의 공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체계화됐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과학과 어떤 의학, 현대적인 트레이닝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일단 미국부터 투수들의 공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확 퍼졌고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구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우리 KBO 리그의 투수들의 직구 평균 구속과 NPB의 평균 구속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6km 차이가 납니다. 메이저리그랑 지금 8km, 9km 차이가 나요. 단 한 해도 리그 평균 구속이 메이저리그와 일본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4년 대비 지금. 그때 대비 1.5km인가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투수들이 빠르고 위력적인 공을 던지지 못하면 타자들도 쉬운 공만 계속 치는 타자가 되니까 타자들의 기량 발전 속도도 더디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의 결과가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 이후로 국제대회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성적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번 프리미어 12 대표팀도 사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투수진의 측면에서 참가 팀들보다 결코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게다가 세계 야구의 최근 10년간의 구속혁명 속에 다른 대부분의 대표팀들이 KBO 기준으로는 광속구 투수들로 무장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표팀의 주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원태인, 문동주, 노시환, 강백호, 김혜성 같은 선수들이 부상과 다른 사정 때문에 대거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자체의 결과보다 베이징 세대가 주축으로 세대 교체를 한 한국 야구가 2026 WBC 또 2028 LA 올림픽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펼칠 수 있다면 그건 뛰어난 구원 투수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WBC 대표팀에서 직전 시즌 탈삼진율 25%가 넘은 투수는 고우석 한 명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우석 선수마저 이 부상 때문에 본선엔 뛰지 못했죠. 그 당시 압도하지 못하는 이런 투수력은 대표팀이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 대표팀에는 탈삼진 비율 25%가 넘는 리그 최정상급의 구원 투수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병현, 김태견, 박영현, 유영찬, 곽도규 이 5명인데요. 그 밖에도 정혜영 선수 탈삼진 비율이 23%로 수준급이고 김서현 선수도 퓨처스에서 복귀한 뒤에 탈삼진율이 26%를 넘은 걸 고려하면 지금 대표팀 불펜은 2023년 WBC 대표팀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힘은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점으로 평가되는 우리 선발진이 초반 4이닝 정도를 최소 실점으로 버텨낸다면 이후로는 불펜진을 총동원해서 상대 공격력을 억제하고 이 반격을 노리는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경기 접전을 펼친다면 단기전의 결과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게다가 평가전에서 보여준 우리 투수들의 구위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키워도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구속 저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아마추어 선수들 때부터 지금 프로에 이렇게 있는 지금 코치들부터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제구 얘기를 하거든요. 제구. 스피드보다는 제구.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큰 근육을 계속 못 쓰게 만들면서 구속을 더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구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근육이 있고 작은 근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근육이라고 하면은 뭐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등에 있는 근육. 작은 근육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손으로 이런 건 작은 근육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경기장에서 작은 근육을 쓰기는 쉬워요. 누구든 쓸 수 있는데 큰 근육을 쓰는 선수들은 사실 좀 멘탈적인 문제도 좀 필요하고요. 좀 강한 심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야구인들은 야구장에서 큰 근육을 쓰는 선수들을 싫어하는 지도자들이 좀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공을 맞추기에 급급해지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야구장에서 큰 근육을 쓰고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헛스윙을 크게 하는 거죠. 동작이 네. 크게 하네요. 이 김용우 선수가 봤을 때 헛스윙을 할 때 뭐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삼진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단점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어떤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게 내가 삼진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의 장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안타 치는 타자, 단타를 치는 타자로 바뀌어버리는데 결국 작은 근육을 계속해서 쓰라라는 것밖에 안 되고 이 김용이라는 선수는 본인이 삼진을 그렇게 먹는데도 사실 본인과 타협을 하지 않더라고요.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컨택 부분이랑 삼진율이에요. 네. 이거를 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까지 생각해버리면 뭐 늦어서 스윙 나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에서 스윙이 되는 거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선배로서 좀 한번 아주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네.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지금의 홈런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깊숙하게 가게 되면은 지금 프로야구는 너무 흥행이 되고 너무 뭐 재밌지만 사실 아마추어 야구는 지금 좀 심각하거든요. 빈부격차라고 하나요? 잘하는 선수는 잘해요. 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선수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야구의 사교육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 흐름과도 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학원 가는 것처럼 지금은 학교 야구부의 연습이 끝나면 다 사설 센터를 가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도 있고, 두 번째는 사설 학원들이 좀 더 선진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이건 돈이 드는 일이고 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선수들의 선수로서의 성장 속도, 가능성, 프로 입단 여부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이 빈부격차라는 현상의 좀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지, 뭔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선수들의 지도와 트레이닝 방법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흐름들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 정우 선수가 건강하다면 메이저에서도 아주 좋은 기량을 발휘할 거라고 이제 확신하는 사람이고, 태권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야구 선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스타, 그리고 그 선배를 목표로 달려가는 후배들,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의 한국의 고교의 유망주들은 금전적으로는 메이저리그 팀들과 계약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 세계가 가고 있는 빠른 기량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계기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답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우리 야구장은 너무나 재밌는데, 야구장에 가서 노는 이건 너무나 재밌는 일인데, 우리가 세계 수준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야구를 하고 있어 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은 이게 한국의 야구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는 사실 약간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처럼 국제대회의 성적에 열광하고 국제대회 성적에 목을 매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많은 종목에서도 국제대회에서 못했다고 국내 리그의 관중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향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스타들이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 라는 욕망을 가진다면 이 리그의 컨텐츠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이성훈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대표 경기가 우리가 만약에 성적이 안 났다라고 해서 관중 유입이 안 된다. 그럴 일은 뭐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야구인이기 때문에 저는 좀 두려워요. 예, 저는 좀 두렵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야구장에 관중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그 차이를 확실히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이나 지금 뭐 KBO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관중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 사실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또 관중분들이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네,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KBO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야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야구인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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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뉴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